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아, 정말 최근 시장 난이도가 말 그대로 극강의 극강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시장 보면서 참 뭐 이렇게까지 시장을 뭐 박살을 내버리나 할 정도로 시장 앞에 굉장히 또 힘든 하루를 보낸 것 같은데요. 그만큼 뭐 오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종목이고 그가 굉장히 탄탄한 추세를 유지하면서 왔던 알테오젠이 최근에 하락폭도 깊었었는데 오늘은 장 초반부터 급하게 떨어지더니 뭐 9시 30분 이전에 뭐 하락 VI 두 번 걸리면서 마이너스 20%까지 떨어지는 이 대참사가 발생을 할 정도로 순간 급락을 엄청 심하게 좀 보였던 하루였는데요. 저도 뭐 그 안에서 아침에 뭐 선물로 일부 조금 매수 포지션을 잡다가 손절하고 밑에서 이제 뭐 좀 대량으로 잡아가지고 뭐 어찌어찌 해서 수익으로 뭐 잘 마감은 시키긴 했는데 그만큼 아주 무서운 하루였습니다. 뭐 이런 매매에 있어서 조금만 예를 들어서 내가 비중에 이런 좋은 종목이 많이 떨어져 하고 강하게 비중이 들어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대참사가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단기간에 낙폭이 어마무시했는데요. 말 그대로 최근 뭐 이틀 그러니까 어제 고점에서 샀다면 어제 호재에서 샀다면 오늘 저점까지는 뭐 15% 플러스 20%니까 단기간에 어제 고점에서 마이너스 30%가 나버린 꼴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하락이 발생하면서 시장이 완전히 처참하게 오늘 진행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만큼 최근 시장 어려운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의외로 지수가 버티고 있다라는 걸 보면서 시장은 분명히 바닥을 향해 가는 것 같은데 노이즈가 많다 보니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하면서 시장의 반등을 기다려 보는 게 오히려 현명할 수 있지 않나. 지금 이 구간에서 어설프게 막 이것저것 뭐 옮겨 타고 사고 막 하는 과정 속에서 더 계좌가 녹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무대응으로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찌됐던 알테오젠이라는 거암에서 큰 크랙이 발생을 했고 이러한 종목이 뭐 바로 죽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죽지는 않을 텐데요. 올라가는 과정이 험난하겠죠. 어느 구간이 되면 일단은 뭐 박스권을 형성한 상태에서 뭐 중위적으로 빠질 수도 있고 다시 원래 시장이 바랬던 내용대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어찌 됐든 이 특허라는 쪽에서 이제 저는 내용을 100% 알지는 못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알테오젠에 아는 내용들만큼은 알고 있겠죠. 그만큼 저도 리서치를 하고 보고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뭐 회사에서 하는 말, 그 다음에 어민영 애널의 코멘트 그리고 오늘 이 스마트 앤 컴퍼니 2대 주주의 매수 모든 것은 긍정적인데 시장에 나오는 노이즈가 생겼다라는 거 이 부분이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이 부담을 느끼게 하는 불확실성을 만들었다라는 게 주가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로 인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반등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 이 플랫폼으로 엮이는 종목군들은 비중을 좀 줄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나머지 그렇지 않은 종목군들에 한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이 시장에 키 맞추기를 했다라고 하면 키가 다 맞춰졌어요. 그냥 이미 자연스럽게 뭐 이것저것 종목군들 키가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키 맞추고 자시고 할 부분도 없는 것 같다. 그만큼 다 시장을 아장을 내버렸기 때문에 의미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동시에 오늘 보면 뭐 조선도 빠지고 그간 잘 올랐던 뭐 루닛, 뭐 하나 시스템, 뭐 방산 할 것 없이 전부 다 급락을 시켜버리는 흐름이 좀 발생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방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조선 쪽도 최근에 강한 상태에서 수급적 논리로 좀 밀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도 업종이 될 감이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되겠죠. 어찌됐든 트럼프 행정부의 원픽
섹터가 조선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루 이틀 좀 밀렸을 때 하나에서 천천히 보면 괜찮을 섹터가 조선이다. 지금은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구간을 잘 노려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강했던 하나 시스템, 하나 오션, 루닛 같은 종목군들도 이따가 차트 보면서 이야기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힘든 시장이었네요. 시장은 바닥을 보이는 듯 하나 섹터와 종목들의 변동성이 엄청 큰 시장의 흐름입니다. 오늘의 알테오젠 폭락이 저는 시장의 바닥의 신호탄이 되길 바라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보면 아침부터 시장 내려 꽂으면서 굉장히 좀 아프게 시작했다가 알테오젠이 마이너스 20%까지 뽑고 여기서 쭉 반등을 해줬죠. 이 과정 속에 2차전지 종목군들이 그나마 많이 올라오면서 지수의 낙폭을 많이 줄였는데 오후 들어서 이제 낙폭을 줄였던 알테오젠 조금 밀리고 종목군들 상승폭도 둔화가 되면서 다시금 지수가 좀 밀리는 흐름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수 차트를 잠깐 보면은 이 사단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안 빠지고 있다라는 것은 고무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지수를 뺀다라고 하면 뭐 알테를 더 죽인다든지 이렇게 돼야 지수를 더 빼지 않겠냐. 지금 이 상황에서 더 급격하게 하락이 나올까라는 것은 아직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바닥을 잡으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다. 지수에서 뭔가가 있다라고 보여주고 코스피는 밸류업 펀드가 오늘부터 집행이 되면서 금융주들이 강세를 좀 보이고 장막판에 삼성전자가 좀 올라오면서 지수는 버티는데요. 위로 쭉 바로 치고 가기에는 아직은 좀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코스피 관련된 종목군들은 중후장 때 조선주 정도만 바라보고 대응을 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요즘 시장은요 굉장히 이 한정된 종목 안에서 철저하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매매를 해야만 수익이 날 수 있는 것 같고 또 재건 쪽에 대한 노이즈도 굉장히 큰 시장인 것 같아요. 굉장히 오늘 하루만 보면 이제 재건주들이 엄청나게 셌는데 또 시간 외에서는 또 재건주들 또 박살 내버리고 또 방산 올라가고 제가 볼 땐 또 내일 아침 되면 급락하던 재건주 또 다시 끄집어 올리는 뭐 그런 막 이 시속 게임을 당분간 좀 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뭐 우크라이나 종전을 앞두고 지금 전장의 상황이 격해지다 보니까 발생되는 이 모습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인지하고 이쪽 매매를 임해야 되고 자신 없으면 매매를 안 하고 쉬는 것도 하나의 답이겠죠. 자, 미국 시장은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에 2일 전에 상승을 시켜놨는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올라갈 자리에서 못 올라가게 되면 지수가 밀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에 소폭 하락을 했죠. 실적은 굉장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못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거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IT 반도체는 부정적이게 좀 작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미국 시장은 오늘 밤을 잘 봐야 되고요. 국내 증시는 이미 빠질 만큼 빼놓은 상태에서 아직까지 코스닥을 지키던 알테오젠을 금일 말 그대로 마이너스 20%까지 급락을 시켰어요. 저도 첫 타이밍에 잡았던 게 31만 얼마에 31만 5천 원인가 뭐 한 선물로 20계약 들어간 거니까 한 6천 정도 들어가서 마이너스 처음에는 그 정도 안 들어갔구나. 한 10계약 정도 3천 정도 들어왔다가 마이너스 한 10% 정도 두드러 맞고 하한가 2차 VI에서 30계약 정도 이거는 뭐 장중에 이제 방송의 회원님들한테는 그런 거를 포지션을 보여드렸으니까 2차 한가에 좀 잡아가지고 뭐 중간에 이제 맨징 한번 시키고 나머지 이제 10계약 가지고 좀 위에서 매도하면서 나머지는 이제 수익으로 좀 마감이 되었는데요. 저도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보통 장 초반에 급락을 시켜도요. 와, 이 정도까지 급락을 시킬 부분이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이게 고민할 그런 여지가 없이 급락을 시켜버렸습니다. 뭐 회사에 뭐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시장에서 생각하는 이 특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리티컬하고 민감하게 작용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이거는 크리티컬한 부분이죠. 특허로 인한 뭔가의 분쟁이 걸리게 된다면
이런 우려감이 주가를 굉장히 강하게 하락을 시켰고, 차트적으로 보면 그닥 좋은 거는 아닙니다. 올라가게 되면 저항을 맞는 차트이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분명히 저항의 벽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는 차트로 변했다. 그렇게 되면 제약바이오들에게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플랫폼 위주의 종목군들이 약간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분간은 이런 부분에서의 이 노이즈가 있을 것이고, 해소가 되려면 뭔가의 새로운 재료가 나와야 될 텐데 지켜봐야 되겠죠. 코스닥 급락 이후 2차 전지 쪽에 그나마 지탱해주는 흐름이 있었는데요. 이는 제가 추측해 보면은 아주 심플하게 그냥 수급적 논리로 2차 전지까지 예를 들어서 떨어졌으면 오늘 코스닥은 마이너스 5%대 그냥 폭락도 1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에서 일정 부분 받아주는 수급으로 지수를 버텨주는 흐름이 나왔다. 그 말은 전체 시장에 대한 붕괴가 현재 메이저는 시나리오에 없는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조선업종은 음봉이 한두 개 정도 나오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구간 시장 안 좋은 상태에서 도개청청 올랐던 섹터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음봉 나오고 다시 재정비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해봅니다. 어차피 이쪽은 트럼프의 원픽 섹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종목을 바라보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최근 잘 나가던 방산 섹터가 큰 폭의 하락을 보이는데, 어찌 보면 그래요. 올해 가장 좋았던 섹터였던 방산, 점점 이 종전의 바람이 계속 불고 있다 보니까 이런 종전의 분위기가 이쪽에게는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거 아닌가 정도 생각이 들고, 또 많이 오른 데 따른 차익 실현 욕구가 방산 쪽에 났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연말로 갈수록 대주주 양도세 이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을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제약바이오가 깨진 것을 보면 차익 매물들이 연말로 갈수록 나온 부분에서 그런 건데, 제약바이오는 이 종목별로 차별화가 저는 일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 점도 신경 써서 종목별로 신경을 쓰면 해결 가능할 부분이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재건 테마가 미친 듯이 시장을 주도했고, 전일 미 대사관 대피령, 그리고 오늘 정상화, 그리고 장 끝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향 이 ICBM을 발사했다, 그리고 이 함대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내용들로 노이즈가 굉장히 많은데요. 재건 쪽 계속 뜨거운 것 같네요. 재건 쪽 계속 뜨겁고,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우주항공 쪽이라든지 트럼프 2.0 시대에서는 계속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런 테마주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든지 아니면 일단 지켜보는 수준에서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터 쪽은 괜찮은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 자, 지수는 아까 봤으니까 종목별로 그냥 보고 넘어가죠. 뭐 오늘은 조금 약속이 있어서 일찍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는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 구간에서 장막판에 들어 올리면서 일단은 시장 좀 버텨주는데, 올라가게 되면 매물의 벽에 분명히 부딪힐 것 같고요. SK하이닉스가 올라야 될 자리에서 못 올라가 버리죠. 그러면은 SK하이닉스도 당분간 쉽지 않은 구간이구나 생각이 들고,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 올라왔는데 위로 올라가게 되면 얘도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오늘 좀 올라오는데, 합병 출범한 이 SK이노베이션이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석유화학 쪽의 분위기를 타고 올라온 거지, 이쪽도 추세를 돌리기가 어렵죠. 최근에 보면 추세적으로는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조선업종이 가장 강한 부분입니다. 일단 1등 종목이 현대중공업이고요. 1등 종목이 그러면은 이 구간들 잘 돌파한 상태니까 계속 신고가를 가든지 아니면 눌렸다 가든지 둘 중 하나 갈 것 같고, 그 다음이 한국 조선해양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밀리게 되면 이런 구간에서 박스권 치고 결국은 신고가를 가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현대 미포조선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는 바로 돌파를 보면서 짧고 굵게 치고 빠져야 되는 거고, 손절 잡아야 되는 거고, 밑에 밀리면은 서서히 분할 매수로 하단에서는 접근 가능한 부분이다 생각이 듭니다. 자, 한화오션이 오늘 좀 많이 빠졌는데요. 일단 강하게 자금이 들어왔던 구간이 이 자리 하나, 그 다음에 이 자리 하나
그리고 중간에 돌파시켰던 이런 자리가 되겠죠. 내려오는지 저는 지켜보고 있고 따로 매수는 한 상태는 아닙니다. 만약 내려와서 흐름을 지켜주고 이 연두색선이 올라가는 선에 닿으면 아마 매수를 진행을 할 것 같고요.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선물 매도로 좀 종목을 가지고 있었던 종목인데 오늘 종가의 전량 청산을 하고 마무리를 졌는데요. 얘도 많이 내려오게 되면 22,000원 구간 언저리에서 잘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왔던 종목군들이기 때문에요. 그 밖에 이제 방사는 빼고 뭐 STX 엔진 정도가 이 중소 조선주 안에서 기자재 안에서 방산과 조선이 같이 엮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 체크해 놓고 눌렸을 때 서서히 분할로 보는 전략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섹터가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전제를 달고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시장에서 제일 강한 섹터이기 때문에 그 힘을 믿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알테오젠인데 사실 어제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이런 중요한 지지 구간이 있었고 저는 적어도 빠져도 이런 구간에서는 바로 지지가 나올 줄 알았어요. 에? 솔직한 말로. 근데 아침에 하는 순간 장 막판 이 투매가 6%, 이 뭐 하는 겁니까? 이 6분 만에 그냥 6분 만에 10%를 시가총액 20조 종목인데 요새 코스닥 시장이 완전 개 잡주 마냥 예? 이 시가총액 2, 30조짜리 종목군들이 개 잡주 마냥 진짜 움직이는 시장이라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짜증스럽기도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좀 더 디테일에 그런 게 있으면은 이런 거에 돈 많이 벌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면서 그래요. 그만큼 오늘 미친 듯이 뺐던 것 같고요. 월봉 기준에서 이 중요한 라인까지 찍어 누르면서 빠졌는데 일단 크랙이 간 거죠. 중요한 거는 5일선, 월봉 5일선 지지는 해줬다. 33만 6천 원이 월봉의 5일선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라인인데 이 다음 달에 깨지면 이렇게도 열려 있다.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되고 주봉으로 봤을 때는 지금 오늘도 주봉에서 장중 35만 7천 원인가 36만 원 근처까지 갔었는데요. 여기가 36만 원까지 저는 이제 청산을 35만 원에 그냥 다 청산을 해서 뭐 다행히 이제 여기서 반등을 엄청나게 해줘서 뭐 그거는 수익으로 잘 나왔는데 이 구간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올라가더라도 37만 8천 원이라는 구간은 저항의 벽에 부딪힙니다. 왜냐? 이제껏 주가가 올라갈 때 주봉의 11선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평선 기준에서 볼 때 이 타고 가는 이 이평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한 번도 종가상 깬 적이 없잖아요. 종가상 이 이평을 깬 적이 없었던 이평이 깨졌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오면 강력한 저항을 받을 것이다. 기술적 반등을 해서 여기까지 와 버린다면 저항을 강력하게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알테오젠이요. 그래서 내일이라도 반등이 나온다든지 주봉상에서 그럼 저항을 강하게 받을 자리니까 그 자리에서 추격 매수라든지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좋고 박스권을 만들고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동시에 리가켄 바이오도 큰 폭의 하락이 나왔는데 얘는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일단 하락이 나와서 일단은 이 하락이 멈추는 거 좀 봐야 될 것 같고 ABL은 상대적으로 플랫폼에서 제일 약할 것 같아서 보지 않았는데 한올바이오 파마는 그나마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봤는데 한올도 굉장히 좀 세게 밀어버렸습니다. 전부 다 지금 이 올해의 박스권 하단까지 다 내려온 상태라 뭐 신규 매수하기는 지금은 보유 중에 있는데 굉장히 부담스럽고 반등할 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평단은 저는 이 정도 돼요. 39,000원 39,000원대 언저리 되는데 반등할 때 대응을 해줘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ST팜이라든지 상대적으로 실적을 동반한 제약바이오들이 있죠. SK바이오팜이라든지 얘는 차별적인 흐름이 저는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바이오다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가총액이 낮지만은 얘는 시계열이 굉장히 짧습니다. 로슈라는 시계열이 짧기 때문에 이 구간만 잘 버티게 되면 로슈의 이슈에 의해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다 정도로 판단을 하고 제약바이오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에코프로나 뭐 에코프로 BM이나
길적 반등 흐름에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상황이라 좀 보여지고, 루닛이 큰 폭의 하락이 나왔는데 올라올 때 제법 사모펀드에서 꽤 많은 수급이 들어와서 저는 긍정적이게 생각을 하고 봤습니다. 거기에 투신의 수급도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왔는데요. 이러한 수급을 사모는 일단 다 빠져나가 버리고 투신만 좀 남았는데, 단기적으로 강한 상승 이후에 뭐 이런 갭 자리를 메우고 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중간에 잡으려다가 사실 안 보고 하락 2차 VI까지 좀 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락이 폭이 너무 강합니다. 보면 11선 11 이평선이 이 아래에 있는데요. 11 이평선에서 길적 반등의 흐름이 이제 아마 내일 정도 발생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11선 기준에서 마지노선을 잡고 11선에 11선 기준에 뭐 내일 빠지고 모레 되면은 11선이 한 번 더 올라가죠. 11선이 내일하고 모레 정도면 한 번 더 올라가기 때문에 이 구간, 이 구간 언저리에서 일단 하락이 멈추고 어떠한 현상이 나오는지 좀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올려놓고 아주 죽게 빼버리는 시장이라 요즘 보면 이것도 11선 근처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대형주는 11선 근처 눌림으로 보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 오늘 최근까지는 SY 스틸텍이 재건의 대장주 역할을 했다면요, 지금 오늘 보면 뭐 대동기어가 일단은 상한가를 가면서 대장 역할을 했는데, 사실 좀 얘도 그냥 끼가 좋아서 저는 같다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동도 그냥 끼가 좋아서, 대장이 끼가 좋아서 그냥 따라갔구나 정도로 해석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로봇주, 하이젠 RM 뭐 이런 로봇주들, 그 다음에 로보티즈, 그리고 레인보우, 두산 로보틱스 등등. 두산 로보틱스는 또 시간에 왜 6%가 올라가고 있지? 아무튼 이런 로봇주들도 약간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데, 전부 다 이 트럼프 관련된 종목군들의 흐름 정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시장이고요. 그래서 아주 강한 종목군들 눌림이나 좀 보고 일단은 시장 안정화를 찾는 것까지 최대한 생존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장을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보면은 저는 한미글로벌 바닥권에서 한미글로벌 오늘 초대량 거래가 좀 터졌는데요. 거래가 바닥에서 굉장히 많이 터졌죠. 옛날에 네옴시티로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인데, 일단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후발 대장주로 갈 수 있을 만큼의 거래를 터쳐줬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좀 매매하다가 여기서 걸어놨는데 안 팔려가지고 이 상태 놔두고 일부 줄였다가 가는 것 같아서 다시 사서 원래 걸어놨던 구간에 일단은 매도를 하고 마무리를 졌는데, 센 편이에요. 종목이 세기 때문에 내일 관심 종목으로 하나 넣어서 봐도 될 것 같고, 그 밖에 뭐 자율주행, SOS랩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조정 시 관심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